엔잡러 창시자다. 내가 원조 엔잡러다. 이거 내가 만든 단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나? 창제한 TM을 쓰던지 뭐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돈 진짜 많이 버시겠네요. 여러 가지 하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돈은 버냐 이런 아주 다른 질문을 비슷한 시기에 되게 많이 들었던, 옛날에는 그걸 어떤 회사의 이름, 누군가의 인정 이런 걸로 설명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맥락을 가진 사람인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성을 쌓는 시대가 온 게 아닐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홍진아님 모셨는데 처음 뵙는 분들 위해서 어떤 일 하고 계시고 어떻게 먹고 살고 계신지 한번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개의 직장에서 일하는 엔잡러를 하다가 최근에는 일하는 밀레니얼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홍진아입니다. 진아님의 인터뷰라든지 강연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보니까 수식어가 있잖아요. 엔잡러 창시자다. 내가 원조 엔잡러다. 요즘에는 엔잡러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좀 뿌듯해요. 언제 어떻게 엔잡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2017년 초까지는 1개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여러 개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왜 좋아하는 일을 또는 하고 싶은 일을 꼭 저녁에 하는 일에서만 발휘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자라고 생각을 했고, 일을 찾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2개의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저는 실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되게 일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2개의 직장에 소속을 두고 일을 한다는 게. 2017년 3월에 시작을 했고요. 2018년 3월까지 해서 13개월 동안 엔잡 실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엔잡러라는 말은 없어도 프리랜서, 2잡러, 3잡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었잖아요. 근데 엔잡러라는 이름을 붙이고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기존의 언어들이 제가 하는 일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어디선가에서 포장이사이기도 하고 어디선가에서 대원이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항상 어디에서 일하는 누구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나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언어들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너 프리랜서 아니야? 2개의 직장에서 일하니까 투잡족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프리랜서처럼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개인이 어떤 조직이랑 붙어서 일을 하는 구조가 아니고 조직 안에 들어간 팀 플레이어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2잡족, 3잡족은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수입원을 좀 여러 가지로 만든다라는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저는 수입원을 여러 개로 만들려고 일을 그렇게 여러 개를 한 게 아니거든요. 이만큼의 연봉 바구니를 이렇게 나누어서 담는다라는 개념이 더 커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진아님만의 그 엔잡러의 개념을 만약에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내 일을 스스로 정의하고 일의 기준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도 마찬가지 엔잡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N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게 무슨 수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언젠간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N의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나다 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담겨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실험이니까 이걸 실험하는 동안에 직업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의미랑 또는 내가 실험하는 과정을 좀 잘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올 변화하는 일의 세상에서 일의 기준을 우리가 세울 수 있고, 어떤 회사가 세워주는 거나 전통적인 가치관이 세워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엔잡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 요즘에 되게 다양한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심지어 지식백과에도 써져 있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좀 뿌듯해요. 일단은 이거 내가 만든 단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나? 창제한 거기 바이 홍진아에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M을 쓰던지 뭐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만큼 일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엔잡러라는 단어 말고 전 더 많은 단어가 발견됐으면 좋겠거든요. 누군가 만들거나 이런 개념이 있어 라고 새롭게 발명하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2개의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2개에 소속돼서 일하는 시스템이 그 전까지만 해도 없었을 것 같은데 진아님이 먼저 제안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식의 가능한 어떤 회사를 찾게 되신 건지. 우연하게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만난 회사에 계신 분이랑 파트너로 일을 했었던 회사에 계신 분이 저한테 같이 일 제안을 주셨어요. 이 2개의 일을 다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제안을 해볼까 하는 상상이 좀 더해져가지고 제가 역제안을 한 거죠. 처음부터 오케이 흔쾌히 한 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한 달 정도 조정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일을 시작하게 됐죠. 각 회사에서 맡았던 2가지의 업무가 있었을 텐데 그게 각각 완전히 다른 일이었는지 성격이 비슷한 일이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비슷한 성격의 일을 같이 했고요. 한 회사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랑 캠페인 기획을 같이 했고 한 회사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회사였는데 거기에서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2가지 회사에서 받아들이셨을 때는 계약서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일주일을 몇 시간을 일할지 급여는 얼마를 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일단은 날짜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한 회사에서 3일, 한 회사에서 이틀을 일하기로 했는데 사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일하면 가장 심플하고 내부에서도 가장 덜 헷갈리는 방식인데 저는 월, 목, 화, 수, 금 이렇게 출근했거든요. 그러면은 네. 오늘은 여기 갔다 내일은 여기 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되게 헷갈릴 것 같은데? 너무 헷갈렸고 이것 때문에 이제 나의 엔잡은 망했다. 근데 사실 이틀 출근하는 곳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월요일 날 가서 지난주에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확인을 한 다음에 일을 시작을 빵 해놓고 화수에 내부에서 진행된 일들을 목요일 날 잘 추수해가지고 밖으로 내고 그 다음 주 계획을 세우고 퇴근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필요하더라고요. 붙어서 하면은 그 일이 되도록 만드는 시간이 확보가 안 되니까 파트너한테 이런 걸 부탁해놓고 그 목요일 날 그거 받아서 다시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날짜 조정, 그다음 휴가는 5분의 3, 5분의 2로 나눠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자. 월급 역시도 요만큼의 월급을 정해놓고 그거에 5분의 3일이라는 곳에서 5분의 1을 이틀이라는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조정을 했죠. 회사에서도 기존에 이런 선례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쨌든 계약이라는 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니까 되게 얘기가 많았겠네요. 그쵸. 작은 얘기들도 저는 남겨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하는 날짜부터 시작해서 근무 환경, 복지, 거기서 저희 역할 이런 것들까지 다 조정을 하느라고 2줄짜리 메일 뭐 이런 것까지 합쳐서 거의 30-40통 정도 되는 메일을 쓰면서 했더라고요. 이랬을 때는 어땠어요? 혹시 뭐 부족한 거라든지 생각지 못한 게 혹시 있진 않았어요? 부족한 게 많았죠. 명문화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세세하게 명문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몰랐어요. 휴가 같은 것도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갔다 오면 되니까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틀 출근하는 회사에서 하루 연차를 써야 될 때 너무 난감해지는 거예요. 목요일날 연차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 텀이 길어지네요. 네, 일의 텀이 길어지고 그 일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죠. 조직 안에서. 큰 조직도 아니고 마음이 불편하고 막 이게 지금 펑크가 날 텐데 이걸 그럼 누구한테 던져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 생기고 이거가 잘 완수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담 같은 거 그리고 내가 이걸 던졌을 때 이 사람한테 갈 부담을 내가 지워도 될까? 이런 하고 나니까 지워도 되고 그 일들을 그러면 잘 나눠서 하거나 조금 더 먼저 계획을 세워서 연차를 쓸 필요는 있었더라. 하지만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거. 제가 가장 많이 깨달은 거는 계약서 쓸 때는 세상에 계약서에 조항을 막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했는데 그거를 더 꼼꼼하게 봤어야 됐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조항이 다 똑같으니까 맞아요. 그거를 꼼꼼히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중요한 연봉 부분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만 보지. 근데 이제 완전히 형식이 달라졌을 때는 조금 더 내 것을 내가 챙기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였다라는 걸 이제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신 거네요. 엔잡을 하면 2개 회사랑 똑같이 계약은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겸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대 보험을 2군데에서 들 수가 없기 때문에 4대 보험은 한 회사에서만 하고 한 회사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잡아가지고 계약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노동법 안에 있는 계약 안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노무사원이랑 한번 계약서를 훑어보는 것도 좀 더 안전하게 즐겁게 일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일할 때는 일주일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쓸 수 있었는지 이게 바로바로 어떻게 스위치 전환이 되던가요? 아니요, 안 됐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그때 또 몰랐죠. 난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고 내 시간을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엔잡을 시작했는데 그게 한 회사를 그냥 10시 출근, 7시 퇴근 하는 그 루트에 따라서 내가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사용했던 거지 내 시간 자체를 스스로 잘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또 그때 뒤늦게 깨닫고 아 나는 망했다. 회사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사장님이 아닌데 막 자기 전에도 회사 생각하고 막 일어나면서도 회사 생각하고 근데 그 회사가 두 개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나의 회사에 출근하면 다른 회사에 남겨두고 온 일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라는 거에 스위치를 묶고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머리로는 계속 신경을 쓰는 그래서 계속 피곤한 상태가 계속돼가지고 어쨌든 문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 계정과 제 뇌를 연동하는 거 그게 뭐죠? 크롬과 뇌를 어떻게 하면 또 저희는 다 구글 메일을 썼거든요. 근데 구글 메일은 메일 계정별로 크롬을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A 회사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B 회사에서 온 메일이 알람은 오지만 그 메일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슬랙이라는 메신저를 썼는데 파일을 클릭하면 다른 회사 계정으로 열렸을 때는 계정을 바꿔야 된다라고 띵 이렇게 뜨는데 그걸 저한테는 경고 신호로 제가 인지를 하는 거죠. 오늘은 이거 안 열어도 돼. 의식적으로 네, 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 회사의 계정에 로그인을 하면 나는 이 회사의 계정으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를 스스로한테 이제 약간 의식처럼 책상에 딱 앉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했더니 인간이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하니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와 좀 약속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 그런 의사소통도 필요했죠. 나는 출근하는 날 내 몫을 다 하겠고 나한테 혹시 급하지 않은데 연락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 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회사를 퇴근한 다음에 이 회사에 메일을 보겠다라는 거를 부드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이 회사에 있는 동료들이 아, 내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을까 빈자리를 느끼진 않을까. 회사 대표님이 우리는 진아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진아님을 생각하질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저한테는 또 일에 있어서 약간 좀 더 자유로워지는 모먼트였어요. 부담이 좀 풀었고 네,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나 없으면 안 들어갈 나 없으면 거야.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게 있는데 맞아. 나는 내 역할을 잘하고 있고 팀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또 이 역할이 조금 안 되면 누군가가 이거를 백업해줄 수도 있고 나 역시도 회사에 출근했을 때 누군가 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백업해줄 듯이 우린 그 관계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걸 좀 더 많이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근데 두 가지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도 또 사이드 프로젝트도 막 계속 네, 하셨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었는지 시간 관리를 일이 되게 많아지면 내가 좋아해서 시작한 일들이지만 일과 삶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요즘에 막 말하는 그런 워라밸이 오히려 안 지켜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저처럼. 워크라이프 밸런스다라고 할 때 워크는 뭐고 라이프는 뭘까? 워크랑 쉼의 밸런스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퇴근하고 난 이후의 삶을 라이프라고 부르겠다라고 해서 그 밸런스를 말하는 것인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던 게 저는 일이 낮에 하는 일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일이라는 거는 어떤 세상이랑 관계 맺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도 다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삶이랑도 분리가 될 수 없어요. 맨날 그 생각하잖아요. 막 다음에 뭘 하면 잘했을까? 아 이걸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나는데 전 제 안에서 일이랑 쉼을 잘 통합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대신에 그래서 좀 신경을 쓴 거는 어떻게 쉬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질을 확보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양을 쉬면 에너지가 회복되었다고 느끼나 같은 것들. 그래서 저는 쉴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넷플릭스 같은 거 이렇게 누워서 보는 거 그 침대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에너지가 오히려 떨어져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하는 거야. 나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걸 블로그로 시간표에 넣는 작업.
것들을 했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3개의 블럭이 나한테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전, 오후, 6시 이후 이렇게 해서 하면 주가 7일이니까 21개 블럭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10개의 블럭은 일하는 데 쓰잖아요. 나머지 11개를 나는 어디에 쓸 것인가? 한 2개의 블럭 정도는 내가 쉬는 데 꼭 쓰고 싶고 3개의 블럭 정도는 내가 운동하는 데 쓰고 싶고 남은 블럭이 몇 개의 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거의 10개월 정도 했거든요. 일요일날 저녁 때 2시간 정도 정말 책상에 앉아서 그리는 거예요. 21개의 조각을 회사에 들어가서 할 일들도 한번 정리해보고 나 이날 이 약속이 있지? 그럼 운동 일로 옮겨야겠다 라든지 그런 거를 먼저 파악하고 핸들링을 하면 물론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가 좀 주도권을 갖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것을 항상 하긴 하는데 뭐가 달랐나 생각을 해봤더니 나와의 약속을 안 지켰는 거죠. 다른 약속은 되게 잘 지키는데 나랑 약속한 건 항상 어기는 거예요. 운동하기로 했는데 안 하는 거지. 달리기를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약속들은 이미 캘린더에 약속이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가 있고 일을 그 시간에 완수하고 그 시간에 출근하고 이런 게 되는데 나와의 약속은 그게 안 지켜지니까 일상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나와의 약속 지키지 않는 너 쓰레기야 이러면서 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죠. 보통의 기성의 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 곳에 오래 일을 하지 않고 뭔가 한우물을 파지 않는 것 같다.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충고나 뭐 이런 것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경험은 없으셨어요? 많았죠. 저희 부모님부터 걱정하시고 뭘 한다는 거지? 그리고 저한테 누군가는 돈 진짜 많이 버시겠네요. 여러 가지 하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돈은 버냐. 이런 아주 다른 질문을 비슷한 시기에 되게 많이 들었던 되게 흥미롭다고 느꼈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해석하는구나. 누군가의 일이나 경험을. 전문성에 있어서도 2개의 직장에서 일을 해요 라고 하면 되게 불안한 세팅인 거죠. 한 직장에서 길게 일해야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착착착착 쌓이는데 2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한다고 1년을 버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근데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또는 커뮤니케이션 기획 일들을 2개의 직장에서 했었고 오히려 클라이언트는 2배로 만났거든요. 월요일이랑 목요일날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따로 있고 화수 금에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따로 있고 업계가 다르고 여기를 넘어다니면서 저는 오히려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꼭 하나의 직장에서만 전문성이 쌓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저도 하면서 좀 정리한 부분이 있었죠. 초반엔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되게 불안했거든요. 일을 하면서 꼭 그렇지는 않다.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제 안에 가지게 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흥미롭다. 컨퍼런스 때 10,000시간의 법칙을 쌓은 사람과 경쟁해서 어떻게 이기실 건가요? 솔직한 마음은 제가 이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누구한테나 똑같은 10,000시간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하고 10,000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두가 그걸 쌓아나가는 방식이 전 다를 것 같거든요. 하루에 8시간씩 쌓는 사람도 있고 삶을 통틀어서 그걸 개발하는 데 쓰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공장에서 막 일할 때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성을 쌓는 시대가 온 게 아닐까. 이 2개의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 일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맥락을 내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걸 어떤 회사의 이름, 그 다음에 누군가의 인정 이런 걸로 많이 설명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맥락을 가진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순간 이후에는 그런 질문들이 저한테 크게 타격이나 불안이나 이런 걸 주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아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흐름을 타고 많은 분들이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면접을 하기에 좋고 또 조금 고민해봐야 될 부분 이런 거다라는 것들. 에너지가 좀 많은 사람.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막 왔다 갔다 할 때 거기 사이드 프로젝트까지 있다고 하면 그게 전환될 때 에너지는 반드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크든 작든 전환의 에너지를 쓸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인가를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저는 그 전환의 에너지가 내 고유의 에너지를 너무 잠식하면은 일단 전환된 다음에 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별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드는 일이다 1번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엔잡러는 팀 플레이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랑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엔잡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일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 옆에 있는 동료한테 이렇게 일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고 동료들이랑 일할 때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일하는 환경을 같이 세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그걸 세팅할 때 내가 이 일에 얼마의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인가, 뭘 빨리 하고 뭘 느리게 하는 사람인가 같은 것까지도 다 알아야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일 경험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그게 꼭 신입사원으로 어디선가 일해봤다가 아니고 어떤 협업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정리되신 분들이 시작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적응하시고 돈이 되지 않을 거다, 사업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의 여성들은 새로운 생애 주기를 돌파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레퍼런스가 우리 세대엔 없는 거죠. 약간 상상이 안 된다, 신뢰가 없는 것 같아. 그 시기에 여자 동료들 커뮤니티에서 되게 인파워링이 많이 됐거든요. 같은 세대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된 것처럼 서로가 서로한테 자원이 되어줄 수 있는 비즈니스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빌라 선샤인을 만들게 된 거예요. To where the sun don't end, the